이 지역적인 한계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시겠어요? 오늘은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성일 예비후보 만나보죠. 본인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죠. 저는 무엇보다 먼저 농민입니다.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농민의 삶과 마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마을 공동체 사업에 참가해왔고요. 농업을 지키기 위해 농민운동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의 한 사람으로 지역의 삶을 지키기 위해 환경운동이나 시민운동 등에 참여해왔고 농업 붕괴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정당 활동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재 전국농민위원회 등 정책 수립 단위에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나가기로 결심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 23년 넘어 농사를 지어왔고요. 네. 농민으로 살다 보니까 절박한 농민의 처지를 직접 체감하게 되고 농민의 삶과 지역살이 문제를 정면으로 맞서왔습니다. 하지만 농업과 그 지역의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정치의 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냥 정치가 아니고 민주적이고 지역 주도적인 민주적 지역 정치가 되어야 하잖아요. 농업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다른 후보에 비해서 나만의 장점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다른 후보와 달리 지역사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농민이자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농업 문제를 넘어서 이제 환경 등 지역 상황의 중심에서 이웃과 부대끼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것이 정치인 송승일의 가장 확실한 정치적 자산이라고 자부합니다. 네. 사실 농업 전문가도 많고 농민의 자식임을 이야기하는 정치인도 참 많지만은 진짜 농민은 정치인에 없습니다. 사실 중앙에서 활동하면서 사회적 지위와 이제 부를 얻었다는 것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서 지역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많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지역의 토대인 농업에 대한 이해나 네. 지역민의 삶에 대한 이해 없이 정치를 하게 되는 사실 위험한 정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농민으로 살아온 지난 세월 동안 항상 농업의 현장에서 이웃과 더불어 땀 흘려서 밭을 내고 지역 전환의 중심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지역 주민과의 소통, 지역의 미래에 대한 현실적 설계가 가능한 사람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네.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라서 걱정을 하는 지지자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 지역적인 한계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시겠어요? 사실 우리 지역은 보수 정당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지를 해온 지역입니다. 네. 사실 우리 민주당은 근 20년 만에 우리 지역구에서 후보를 내는 현실입니다. 지금 중앙정부는 여러 번의 상호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은 요지부동 변함이 없죠. 최근에 이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GK를 예산상으로 홀대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보수당의 시절에는 우리 지역이 홀대받지 않았나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그래서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지역의 관점에서 지역의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설득을 한다면 무엇이 정말 지역의 이익인지 잘 판단해서 선택해 주실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자신 있으시군요.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지역에 현안 문제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거 한 가지만 꼽으라면 지역 소멸 문제는 보편적인 문제고요. 네, 어느 지역이나 진안울 3, 4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울진 경제의 붕괴라는 문제도 있고요. 봉화 같으면 영풍 석포제 이런서 50년 된 문제죠. 아, 그렇죠. 그곳에 그런 사안들이 있고요. 또 영양, 영덕의 풍력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이런 문제들이 많이 그냥 상존해 있죠. 다시 말하면 천혜의 자원이고 인구 밀도가 낮다는 이유로 혐오 산업, 위험 산업이 밀집되어 있다. 우리 지역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장 중심적인 그런 현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인이 돼야죠. 네. 지금 준비하고 계신 공약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제일 먼저 농민 기본 소득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봉화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농민수당제고요. 중앙정부가 또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 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제와는 또 다른 거군요. 농민 기본소득제. 지방정부의 농민수당제와 중앙정부의 공익형 직불제를 결합해가지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삶 속에서 농사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런저런 자료들을 통해서 연구한 것으로는 적어도 한 농가에 월 50만 원 정도가 주어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안정된 산의 기반 속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사실 올해 2조 4천억 정도의 공익형 직불제 예산이 이제 확정되었고요. 문재인 정부 공약에 따르면 한 5조 2천억에서 한 6조 정도
정도까지 임기 공익 정치부 예산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 정도 예산이라면 충분히 농민 기본소득자가 가능하다. 사실 지금까지 보조사업 중심의 농정을 펼쳐왔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연구에 따르면 그런 보조정책의 수혜가 실제적 최종적으로 농민한테 20% 정도밖에 도움이 안 된다. 80%는 그냥 도시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농민 기본소득 때는 보조 사업이 아니고 삶 자체를 보상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효과가 아주 큰 정책입니다. 예. 예. 또 중요한 공약이 있습니까? 제가 마을에 살아보니까 이 어르신들부터 이동권이 사실 가장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권. 예. 이렇게 이제 시골길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소형 전동차를 몰고 위험하게 빨리 달리는 차들 사이로 다니는 어르신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맞아요. 예. 예, 그분들은 몸은 불편한데 움직이고 싶고, 근데 마을에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습니다. 예. 마을과 면 수제지를 갖다가 소형 버스로 연결을 하고, 면 수제지와 업 수제지를 갖다가 지금 같은 대형 버스로 연결하는 완전 공영 버스를 도입한다면 네.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원하시는 만치 언제라도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을 확보해 드릴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정치에 입문한 이후로 왜 정치를 하려고 하나, 더러운 똥물에 왜 뛰어드냐, 이런 비난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이 사실 정치인입니다. 사실 정치인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먼저 정치인의 권력을 특권화했고요. 네. 목적을 위해서는 민주적 과정이나 정당한 수단을 도외시한 그런 행태의 정치를 보여왔던 책임이 아주 큽니다. 저는 이 무거운 정치를 가볍게 하고 정치인으로 입문하는 게 출세가 아니고 그야말로 시민사회의 소명을 받아서 일하는 가벼운 정치, 좀 일상의 정치를 실현하는 정치인이 되어가지고 정치인이 손가락질 받지 않고 시민들 사이에 정치인이 찾아가면 아이고 잘했다고 반기는 정치 문화를 선도하는데 기여하는 착한 정치인, 좀 그런 정치를 보이고 싶습니다. 자, 후보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송성일 예비후보와 말씀 나눠봤습니다.